침대에 누워서 영상 하나를 더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가 되어 있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불과 6시간 후에 깨어나면 눈은 자극받고 머릿속은 흐릿한 상태가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일은 제때 자야지 라고요. 그런데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을 살펴봅시다. 자신은 단 5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우리의 친한 친구 중에도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신체 상태가 매우 좋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수면의 양을 줄이면서도 활기찬 상태로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래 자는 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통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뇌가 수면 단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쳐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체는 약 90분을 주기로 5가지의 서로 다른 수면 단계를 순환합니다. 얕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는 수면으로 진입하고 마지막에는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깊은 수면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신체가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한편 렘 수면은 뇌 자체의 회복을 돕고 정신 집중력을 높이며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기억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면 리듬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의 수면으로도 충분한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이 리듬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면이 자주 끊기거나 밤중에 밝은 화면을 본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9시간을 자도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단위당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5시간에서 6시간의 수면도 8시간 이상의 푹 쉬는 경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구분을 없애세요. 매일 밤 동일한 시간에 침대에 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일관성을 선호합니다. 매일 동일한 시각에 잠들고 동일한 시각에 깨어나면 생체 시계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가 자동으로 필요한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뇌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깊은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며 전체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오후 11시에 잠들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식으로 명확한 시간대를 정해두세요. 이런 규칙적인 리듬은 아침을 정말로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90분 단위의 계획입니다. 수면 사이클이 대략 90분의 주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활용하세요. 수면 사이클의 중간에 깼을 때와 완료되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클 중간에 깨면 멍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고 깨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수면 시간을 90분의 배수로 계획해야 합니다. 4.5시간은 3번의 완전한 사이클입니다. 6시간은 4번입니다. 7.5시간은 5번이 되겠네요. 알람을 임의로 설정하지 말고 각 사이클이 종료되는 정확한 시점에 맞춰 설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60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잠들기 이전의 마지막 1시간은 우리의 신체를 숙면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2-1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합니다. 2시간 전부터는 일이나 긴장감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장 마지막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과의 접촉을 중단합니다. 화면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 하루에 감사했던 일들을 노트에 적거나 명상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분당 60, 80박자의 차분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신경계에 휴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넷째, 아침에 햇살이 주는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휴대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대신 약 10분간 햇빛을 직접 받으세요. 이 행동이 어떤 효과를 만들까요?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던 호르몬의 생성이 억제되며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와 각성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깨어난 직후의 행동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시 자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팔굽혀펴기 20회 같은 동작으로 심박수를 높여보세요. 심박수가 올라가면 정신을 깨워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어 수면의 관성이 즉시 사라집니다. 불과 3분 내에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상급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고급 기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졸음을 만드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늦은 시간에 마신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게 되고 결국 아무리 자도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해 최대 30% 정도 회복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 자체를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환경은 어둡고 시원하며 고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절합니다. 완전한 어둠 아래에서 수면 안대를 착용하세요. 백색 소음을 틀거나 완전한 침묵을 유지해도 됩니다. 주변이 추울수록 어두울수록 신체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특정 영양소와 천연 보조제의 활용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을 복용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어떤 보충제든 먼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없이도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종이에 써내려 가세요. 만약 해야 할 일들로 뇌가 가득 차 있다면 신체는 활성화 상태의 뇌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거나 생각을 기록하는 순간 뇌는 깊은 수면을 준비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수면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입니다. 4시간을 자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효율적인 회복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성공은 야간에 깨어있는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맑은 정신과 침착함, 그리고 집중력 있는 상태로 깨어나는가가 바로 성공을 결정합니다. 빈 머리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수면을 최적화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삶의 생동감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자되 더 똑똑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몸을 깊고 회복적인 휴식으로 훈련시켜 보세요. 생생한 꿈을 경험하고 생기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세요. 언젠가 당신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마음은 고요하며 정신은 또렷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에너지와 회복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